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음, 보통 한 3, 4분 정도 늦으면 보통 고양이 이슈입니다. 미안합니다. 막 쓰다듬다가 너무 귀여워서 늦었어요 이런 건 아니고 애가 손을 뽑았다던가 뭔가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잠깐 아주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 늦었네요. 이 점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좋은 아침이죠? 목요일 만우절 하루 이후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다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사실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기엔 매일 뭔가 좀 아침 좋은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곤 해. 물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면 좋아요. 씻고 나가면은 그러면 좋아. 근데 아침 그 자체로는 쉽지 않달까? 아침 그 자체로는 뭔가 좋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큰 것 같아.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 버릇해야 되는데 조금씩 데뷔하고 조금씩 수면 패턴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선 안 되는데.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나는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이 시간에 뭔가 시간 제약 없이 푹 잘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정말 졸린 날에는 알람을 버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람을 끄면 안 돼요. 아무리 졸려도 알람을 절대 끄면 안 돼요. 알람을 꺼버리면은 그럼 정말 몇 시까지 잘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일어나기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9시에 학교를 가면은 아무리 늦어도 8시엔 일어나야 될 거고 회사에 가면은 이제 더 여유 있게 가야겠죠. 시간에 딱 맞춰 가면은 거기는 학교보다 이제 지각은 청소시키지만 회사 지각은 사장님이 나와서 이제 또 지각이야? 벌점 1점 너 화장실 청소 막 이런 걸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회사 지각은 너무 자주 하면은 벌점이 아니라 이제 특별 포인트를 줍니다. 또 지각이구나. 다음부터 안 나오면 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일어나야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어른이 되게 무서운 게 시간 제약은 더 자유롭거든요. 회사나 대학교나 똑같아. 아, 우리 우리 학생이 또 5분 늦었군요. 그렇구나. 일단 분노보다 그래. 너 다음 수업부터 안 나와도 돼. 몇 번 나와도 이제 F야. 자, 이게 당신의 학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내고 벌 시키는 게 나아. 선생님이 이제 막 와가지고 또 늦으면 어떡하니? 뭐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시간을 지켜야 막 이러면서 잔소리하는 게 진짜 헐배나. 안 왔구나. 다음에도 오지 마.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졸리면 알람을 절대 끄지 않고 그냥 버텨요. 막 이러면서 버텨. 해봤자 2분밖에 못 버팁니다. 그치만 이제 2분 정도는 더 늦어도 되긴 해요. 2분 정도는, 왜냐면 이제 알람을 보통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딱딱 맞춰주지 않잖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빨리 맞춰놓지. 그래가지고 2분 정도의 사치를 부리는 편입니다, 피곤할 때는. 여러분들은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 맞아. 그리고 발가락을 꼼지락대요. 저는 발가락을 꼼지락대면은 잠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 자고 싶다 생각해요, 저도요. 지금 더 자고 싶지만 뭔가 이 상황이 정말로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계속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원 없이 자고 싶어. 제약 없이. 지금이라면 내가 몇 시간이고 더 잘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래도. 전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라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일어납니다. 그치만 아침 방송이 있는 날에는 조금 군말 없이, 뭔가 군 생각 없이 일어나는 편이야. 오늘은 확실히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 같은 거는 정말로 군 생각이 많이 나요. 학교 갈 때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랑 대학생들이랑 마음가짐이 좀 다르거든요. 학교 갈 때 이제 너무 졸려. 지금 몇 시지? 예를 들어 뭐 내가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이제 아침에 지금 몇 시지? 뭐 8시? 야 잠깐만 당장 일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후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밥 마시고 와 하고 막 학교 뛰어가고. 그런데 이제 대학생은 이제 알람 맞춘 시간에 시계 보고 8시?
숙제가? 우리 과목 F 몇 번이지? 4번 하면 F? 나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오늘은 공강이야. 그렇게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잘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라도 위로를 받는 거야. 아, 그래. 오늘은 공강이야. 오늘은 쉬는 날. 좋아.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그대로 자면 참 좋겠지만 한번 자체 공강을 만들면 다음에도 또 자체 공강을 만들고 싶어질 거고, 다음에도 또 자체 공강을 만들고 싶어질 거고, 그럼 또 다음에도 자체 공강 그렇게 만들다가 이제 제 성적이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 모르려나? 전 추억의 애니메이션을 꽤 보는 편인데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랑 스폰지밥을 참 좋아합니다.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 모르시는 분? 진짜 재밌어요. 지금은 다시 볼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 스폰지밥도 다시 볼 곳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듣는다고? 나랑 나랑 동년배구만. 근데 아마 지금 갓성인들은까지는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좀 티모스를 좀 그냥 오래 보긴 했습니다만. 세란 친구들 안녕. 다들 어서와요. 요즘 애들은 혹시 티모스 모르시는 분? 손 해보세요.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 이게 스폰지밥이랑 같은 세대거든요. 선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근데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들이 처음 들어봐요. 정말 괴상하고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졸려. 아무튼 그 티미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예요. 일단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단 티미를 방치하고요. 그리고 그 비키라는 보모가 있는데 비키는 이제 부모님 앞에선 착한 척하고 티미를 맨날 괴롭혀요. 티미 맨날 그냥 때려. 학대해. 그리고 학교에서는 F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미가 너무 불행한 아이다 보니까 갑자기 티미한테 수호천사가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호천사는 이제 소원을 이뤄주는 요정인데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의 소원을 막 이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의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가 수호천사입니다. 근데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 있어요. 보면은 이제 거기에 크로커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크로커 선생님은 사실 그 사람도 어릴 적에 불행해서 수호천사가 있었다가 수호천사가 사라지면서 기억이 사라졌어요. 근데 약간 단서를 하나 찾고 약간 일부의 기억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머리가 수호천사는 존재한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미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티미 맨날 괴롭혀. 하하, 티미. 애플을 넘어서는 새로운 점수의 지평을 열었구나. 슈퍼 애플을 주지. 하하, 막 이러면서 이제 티미를 계속 괴롭힙니다. 근데 그 캐릭터성들이 참 매력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계속 소원을 들어줄 정도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엄청 불행한데, 근데 이제 수호천사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기도 하고 엉뚱하게 이제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이제 막 불러주고, 이제 비키가 맨날 팀이 괴롭히는데 이제 수호천사한테 비키를 굴렁쇠로 만들어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냥 비키 굴려버리고. 그런 막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재밌어요. 스폰지밥이랑 같이 가장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릴 때 봤던 추억의 애니메이션 하면 어떤 게 있나요? 엉클 그랜파? 아, 저 들어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요즘은 안녕자두야 많이 보지 않나? 제가 안녕자두야가 나올 때쯤, 안녕자두야가 약간 유행할 때쯤부터 애니메이션을 거의 안 봤어서 TV 자체를 거의 안 봐서. 엉클 그랜파, 아 이거구나. 아, 카툰 네트워크. 카툰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봤었죠. 저 이제 이거랑 아 맞아, 아 그 뭐야, 어드벤처 타임. 어드벤처 타임도 많이 봤어. 맞아, 핑거스의 그 어드벤처 타임. 카툰 네트워크랑 니켈로디언을 참 많이 봤었는데. 로보카폴리? 로보카폴리는 저는 딱히 안 봤었네요. 로보카폴리가 약간 애매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 TV에서 방영하는 건 봤는데 이쯤부터 TV를 잘 안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TV를 봤던 건 진짜 어릴 때라. 카툰 네트워크 쪽을 많이 보셨네요. 사실 스폰지밥이 최애인이라서 니켈로디언을 더 많이 보긴 했어요. 물론 카툰 네트워크도 많이 봤지만
니켈로디언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니켈로디언은 거의 하루 종일 스폰지밥만 하거든요. 근데 스폰지밥을 제일 좋아했다 보니까 어릴 때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제 스폰지밥 에피소드들은 거의 다 외웠어요. 약간 무한도전 같아. 몇 번 봐도 재밌는. 약간 최근에도 많이 봤는데 어릴 때 봤을 때는 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재밌다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지금도 재밌어. 그냥 재밌는 거였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도전도 그렇고 저한테는 스폰지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애니메이션이 재미가 없나봐. 이런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이제 재미가 없나봐 했는데 지금 봐도 짱구, 도라에몽, 스폰지밥 재밌어. 그냥 이 애니메이션들이 재밌는 거였구나. 무한도전이나 1박 2일도 그렇죠. 투니버스도 많이 봤죠. 어릴 땐 TV를 참 많이 봤어요. 컴퓨터를 많이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투니버스에선 캐로로 많이 봤고 캐로로랑 또 뭐 봤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 꿈피 파티시에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놀렸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약간 몰래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안 봤는데 최근에 보기 시작한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따끈따끈 베이커리인데요.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죠. 투니버스에서 봤던 게 글쎄 일단 그리고 잠깐만요. 애니메이션 목록을 한번 봐야겠다. 애니메이션 목록을 한번 볼게요. 나 캐롤로 많이 봤고 꿈피 파티스에 몰래 조금씩 봤어요. 많이 보진 않았고 따끈따끈 베이커리는 최근에야 보고 있어요. 어릴 때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적호텔 보보보라고 있는데 한 편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 갑자기 보보보라는 이제 그 폭탄머리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코털로 적들을 물리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깜짝 놀랐어. 약간 충격적이었어. 전 약간 히어로물은 별로 안 좋아했고 왜냐면 전 약간 뜬금없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끔 둘리도 봤었고 그리고 오랑교교 사교클럽 이것도 커서 봤어요. 어른이 돼서 봤어. 어른이 돼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투니버스는 맞아. 투니버스는 짱구랑 제가 기억하기로 짱구랑 그리고 도라에몽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쾌걸근육맨 2세 이것도 조금 봤어. 쾌걸근육맨 2세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끔 봤어요. 질풍가도 명곡이죠.
한 번 더 무식갱에게 이거 하는 이제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게 본 게 어디다 나사가 빠진 인물 캐릭터성이 좋다고 말해주세요. 근데 나사가 빠진 애들이 캐릭터성이 좋아. 솔직히 동의하시죠? 나사가 빠진 애들이 캐릭터성이 확실해요. 그래서 재밌어. 뚱이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바보. 스폰지밥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엄청 천진난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징징이 보면은 이제 까칠하고 깐깐하고, 직계사장 보면 이제 누가 봐도 구두쇠. 캐릭터성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전 그래서 캐릭터성이 확실한 걸 좋아해요. 자, 이쪽으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다 약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어릴 때 침략 오징어 소녀도 몇 편 봤어요. 침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캐로루하고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편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소녀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파란머리 오징어입니다. 미소녀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저거 보면 오타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보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포켓몬스터도 나오면 무조건 봤어. 포켓몬스터도 나오면 무조건 봤어.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에? 투니버스에서 카이지를 했다네요? 카이지 뭔지 아세요? 이거 도박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아니 이거 투니버스에서 해도 돼? 충격적입니다. 짤로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도박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되게 나빠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들 본 채널에서 이런 거 방영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명언도 많이 나와요. 카이즈에서 보이는 명언도 많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그 토네가와 유쿄라는 녀석의 명언이 있는데 일단 재밌어요. 카이트 정말 재밌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카이트의 명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찾아지지가 않네요. 보이지가 않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는데 검색하니까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나는 어른이 됐다. 이제 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카이지를 보면은 우와 카이지 도박하는 애니메이션, 나도 도박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도박을 유도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인간성이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심리적으로 몰려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카이지라는 애니메이션이. 근데 이제 그냥 주제 자체가 좀 문제, 그저 하지 말라는 만화죠 사실.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고 오 재밌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튼 저 애니메이션 좋아합니다. 카이스도 좋아요. 재밌어.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이 다 나사가 빠져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힐링 일상 애니메이션도 좋아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냥 두루두루 많이 봐요. 그렇게 따지면 원피스는 해적이 주인공인 만화죠. 그쵸? 원피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원피스 보면 이제 소년 만화, 꿈을 이루는 만화. 꿈을 이루고 원하는 거를 찾으러 가는 만화 이렇게 생각하지. 보통 이제 나는 해적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이치도 주인공이 돈 갚으면 다시 도박하러 가잖아요. 맞아. 사실 이게 전개가 무적이야. 카이치 일단 주인공이 고난을 겪어야 기승전결이 생기잖아요. 애가 약간 고난을 겪어야 약간 원래 고난을 겪고 해결하고 그래야 쾌감이 생기고 성취가 생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의 전개가. 근데 얘는 항상 시작이 그래. 카이지는 그렇게 해서 전편에 얻은 돈을 다 날렸다. 일단 전편에 얻은 돈을 다 날리고 시작해. 그리고 고난이 시작돼요. 항상 이제 그게 이제 무적의 전개입니다. 새로운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오늘은 어릴 때 봤던 추억의 애니메이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추억의 애니메이션이 어떤가요?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일단 스폰지밥 짱구 도라에몽이 제일 스폰지밥 짱구 도라에몽 그리고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이 네 개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어릴 때는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저희 부모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몰래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을 잘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TV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 다 들어서 와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어릴 때 썰이 있는데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마인크래프트를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뭐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하지마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이랑 저랑 불침번을 서면서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둘 다 나가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저랑 맨날 불침번을 서요. 교대로 불침번을 서. 그리고 밖에 또각또각 약간 이제 걸음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은 그 사이에 컴퓨터에 마인크래프트를 재빠르게 끄기 위해서 한 명이 엄마 아빠한테 달려들어요. 둘 중 한 명이 우왕 엄마 하면서 이제 막 껴안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들 그렇죠. 애들 쓰다듬고 있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이제 초등학생 세츠는 고양이보다도 더 귀여운 존재였을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나를 반겨주네 하면서 마구마구 쓰다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형이 그 사이에 컴퓨터에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후딱 끄고 다른 거 하고 있는 척해요. 뭐 유튜브 켜준다던가
그렇게 교대로 불침번을 서면서 몰래몰래 마인크래프트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내 부모님한테는 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다고 생각해.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초등학생 자식이 달려들어가지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껴안으러 오는데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고양이보다 귀엽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 눈에는 초등학생 나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그렇죠. 지금은 좀 그렇죠. 물론 지금도 오면은 엄청 반겨줍니다. 지금도 오면은 반겨주면서 허그를 하긴 해요. 오늘도 수고했다고. 근데 이제 어릴 때처럼은 못하죠. 지금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막 이 정도고, 어릴 땐 우와 엄마 그때랑은 이제 다르죠. 그때는 막 달려들듯이 했고. 맞아요, 화목했습니다. 추억이야. 듬직 어머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엄마한테 점프를 해도 어머님이 이제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 정도의 앙증맞음이었기 때문에 막 달려들었지만, 지금은 어머님께 점프를 하면은 어머님이 크게 다치시겠죠. 내가 엄마보다 큰데 엄마한테 점프를 할 순 없잖아.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지금은 오시면은 와가지고 그냥 두 팔 벌리고 허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먼저 쓰다듬으세요. 아무래도 늙고 병든 나보단 이젠 어리고 귀여운 고양이가 좋은가 봐. 어쩔 수 없지. 나도 나이를 먹은 게야. 불효를 저지를 순 없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추억이 되게 많네요. 그 어머님이 게임을 못하게 한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몰래몰래 다 했지만 몰래몰래 다 했지만요. 아들보다 고양이라고? 당연하지. 제가 고양님을 이길 순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어릴 때 봤던 추억의 애니메이션. 근데 어릴 때 추억의 애니메이션 생각하는데 진짜 캐릭터들을 잘 짠 것 같아. 캐릭터성이 정말 엄청나요. 요즘은 정말 뭘 보려나? 궁금하네. 플라잉 고양이 부엉이. 이제 부엉이가 플라잉 고양이라고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눈 땡글땡글하고 애교도 좀 있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플라잉 고양이랑 동거를 해보고 싶네요. 궁금해. 근데 걔는 너무 야행성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고양이는 사실 야행성이지만 알아서 잘 노는 느낌이 강해서. 그리고 집냥이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사니까 딱히 야행성도 아니야. 얘들도 밤에 자요. 부엉이는 밤만 되면 울어요? 아, 그건 좀 기껏 아침에 인간이 됐는데. 곤란할 것 같아. 우리 야옹이도 어릴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부엉이 한국에서 못 키워요? 이런. 내 세상이 무너졌어. 까진 아니고 아쉽네요. 내 고양이가 최고인 것 같아. 고양이는 진짜 신기하게 이제 화장실도 바로바로 알잖아요. 그거부터 신기해. 딱히 가르쳐준 적 없는데 그냥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가. 일본에 부엉이 카페가 있대요. 반드시 가. 제가 일본 여행을 가면 꼭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 졸린가 봐. 아, 맞아. 우리 야옹이는 어릴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첫째만 울었어. 그 이유가 있는데 둘째는 교육을 제가 시켰고 첫째는 교육을 어머님이 시켰어요. 어머님의 교육 방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교육 방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울 때 책을 읽고 책대로 했어요. 고양이의 감정을 아는 막 98가지 방법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무래도 감수성이 짙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워봤다 보니까 저라는 아이를 키워봤다 보니까 애를 막 애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고 그런 거죠. 새로운 친구들 안녕,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아주 맛있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본 걸로 새벽에 고양이가 울면 절대 무시할 것. 그거를 한 번 받아주면 이제 평생 운다. 정말로 평생 울면서 당신을 새벽에 깨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무시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 아프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냥 이제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야옹이랑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러고 이제 같이 자고 싶죠. 달래주고. 근데 어머님께서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새벽에 애가 울면은 장난감 가지고 놀아준 거예요. 그렇게 저희 첫째는 내리 3년을 새벽에 울고 내리 3년을 새벽에 울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이 여리셔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울 때마다 놀아주니까 이제 고양이가 깨달은 거죠. 아, 새벽에 내가 울면은 이 녀석이 얼른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재밌는 놀이를 시켜주는구나.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 애는 담비가 됩니다. 금쪽이가 돼요. 그렇게 금쪽이가 돼가지고 맨날 이러면서 새벽에 우는데 제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그럼 안 그래도 어머님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매일같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애가 깨우니까 새벽에 깨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철저히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경멸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막 그치만 이제 어머님도 지치신 거죠. 어떻게 새벽 3시에 매일같이 놀아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도 이제 힘드셔서 제 말을 따라주시는 덕분에 치료하는데 일단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주기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무시하니까 처음엔 매일 그러던 게 이제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새벽에 울지 않습니다. 어릴 때 습관을 잘 해놔야 돼요. 고양이의 이 소리는 이제 인간을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하는 소리예요. 인간한테 요구가 있을 때만 하는데 이거를 너무 다 들어주면은 매번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누르면 돈 나오는 버튼 있으면 누를 거잖아요. 그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누르면 돈 나오는 버튼 있으면 무조건 누르잖아요. 고양이도 누르면 추루 나오는 버튼이 있으면은 계속 누르는 겁니다. 아무튼 결국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예의 바른 고양이로 컸어요. 예의 바른 고양이로 예의 바른 개냥이로 컸습니다. 둘 다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 같이 갑자기 이제 사이비 같지만 축복입니다. 수많은 고양이들 중에 이 냥이들을 만나서 행복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야옹이를 키울 때 새벽에 우는 거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인간이 못 돼서가 아니라 그래야 이제 교육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 손 절대 물게 하면 안 돼. 사람 손 무는 거를 놀이로 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제 물면은 도망쳤습니다. 애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물 때마다 상처를 조금씩 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아이 키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이가 없지만 어머님이 나를 키울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희 어머님이 정말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린 분인데 근데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항상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 손을 물면은 도망쳤어요.
애가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갔어. 그럼 제가 도망치면 애가 저 계속 빤히 쳐다봐요. 뭐지? 왜? 집사 왜? 에? 이러면서 계속 쳐다봐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애들은. 근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학습이 됩니다. 그 마음이 아프긴 해. 그리고 애들이 제가 나가려고 하면은 항상 집 중간문 있잖아요. 현관문하고 이제 그 사이에 신발장하고 사이에는 중간문이 있는데 거기서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중간문에다가 이제 자기 양젤리 탁 갖다 대. 들리지 않지만 가지마 이러는 것 같아. 얼마나 귀엽고 미안한지. 그렇습니다. 애들 양젤리요? 둘 다 허락을 잘해주는 편이에요. 일단 만지려고 하면은 그냥 만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싫어하면 손하고 발을 빼. 딱 그 정도? 싫으면 손하고 발을 빼는 정도로 끝나요. 그럼 이제 저도 무리해서 만지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만져본 적은 없어서 계속 만지면은 물지 뭘 할지는 모르겠네요. 애들 진짜 착해요. 수의사 선생님이 특히 둘째가 진짜 순둥이에요. 둘째가 제가 본 고양이 중에 거의 제일 착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막 착한 고양이 테스트하면서 이제 막 얼굴하고 엉덩이 막 꾹꾹 누르는 거 영상 봤는데 저희 애도 그걸로는 그냥 끄떡없습니다. 그냥 태평해요. 착해요. 그리고 둘째는 인간을 절대 핥히지 않아요. 절대 깨물지도 않고. 그러지만 않으면 돼. 이제 사냥놀이 하면서 장난감 흔들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흔들어. 그럼 이제 이게 장난감이야 손가락이 하면서 이제 그러면 물겠죠. 물론 그런 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게 아니면 인간을 절대 물지 않습니다. 핥히지도 않고요. 근데 가끔 손톱 상처가 생기는데 그건 꾹꾹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꾹꾹이를 할 때 말고는 저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수의사 선생님이 맨날 우리 냥이 데려가면 말해요. 저는 전 세계의 고양이가 다 얘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매체 같은 데 보면 고양이들이 다들 순둥하지만 이제 실제 야옹이들은 포악하거든요. 특히 병원 간 야옹이들은 다 막 이러기 때문에 포악해서 수의사 선생님이 되게 항상 피곤에 쩔어 있는데 우리 애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주사 놔도 저항도 안 해요. 그냥 쳐다봐요. 되게 불쌍하게. 이러고 쳐다만 봐. 병원 싫은데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다 끝나고 애를 맞아, 발버둥도 안 쳐요. 발버둥도 안 쳐. 진짜 너무 착해. 움찔움찔만 해. 주사 아프니까. 그리고 신기하게 이제 주사가 끝나면
케이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구석에 박고 있어요. 그냥 서러운가 봐. 서러운 제 케이지 구석에 얼굴을 그냥 박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미안하고 엄청 착해요. 둘째는 가끔은 화를 내는데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맞아요. 둘째는 숨는 거밖에 안 해. 못하고. 너무 착해. 첫째는 근데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병원 갈 일이 많이 없고 둘째가 조금 자주 아픈 편이에요. 근데 병원 갈 때마다 정말 착합니다. 첫째는 저항 정도는 해요. 첫째 냥이는 저항 정도네.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이 정도만 하고 할퀴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위험만 합니다. 맞아, 병원 간 고양이가 이 정도는 진짜 착하지.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자기 영역을 평생 지키거든요. 진짜로 그냥 맨날 순찰 돌아. 빙글빙글빙글빙글 내 영역 잘 있나 빙글빙글빙글. 맨날 순찰만 돌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요. 낯선 공간에 온 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정도면 너무 착하고 고맙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몽사몽할 텐데요. 아침에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고요. 바이바이.